아침 6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어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딱 하루 전에.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침대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무기력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뇌의 생존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째. 침대에서 뒹굴며 천장을 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이력서 써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고 퇴직금으로 남은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안 따라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이걸 게으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난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에너지 절약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배터리를 아끼려고 저전력 모드로 바뀌듯이 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언제 다음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맹수에게 쫓길지 모르는 극한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두는 방식으로 진화했어요. 문제는 지금은 2025년인데 우리 뇌는 여전히 기원전 생존 모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뇌가 내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에너지 엄청 써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 그냥 눕자. 라고요.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지쳐버리는 거죠. 신경과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내일 운동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뇌가 미리 겁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이 작동한 결과예요. 뇌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없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 모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뇌는 실제 위험과 상상 속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력서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사자한테 쫓기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뇌는 안정성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패턴, 반복되는 행동, 예측 가능한 결과를 안전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뇌는 나를 SNS, 유튜브, 넷플릭스, 배달음식 같은 안전한 자극으로 유도합니다. 뇌가 야, 힘드니까 이거 좀 하고 다시 생각하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잠깐이 몇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의지력 없는 사람.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행동이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엔 오늘 하루만 쉴 거야 였는데 어느새 나는 쉬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뇌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일관성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모순을 싫어하거든요.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뇌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이력서를 안 쓰는 것, 면접 준비를 미루는 것, 이 모든 게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얼마나 깊어지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후 2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목표가 없어서 의욕이 안 생긴다는 게 틀렸다는 것을. 저는 목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었어요. 새 직장을 찾아야 한다. 이력서를 써야 한다. 면접을 봐야 한다. 목표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의욕은 없었어요.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목표가 없어서 못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하니까 목표가 안 생기는 것이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딱 맞는 목표를 찾으면 동기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며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고 자기계발서를 삽니다. 하지만 이건 역순입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동기는 나중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가는 거지 가만히 서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뇌는 움직이는 중에 목표를 찾습니다.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의욕은 안 생깁니다. 실제로 움직여야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때야 이것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아시나요?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동기 호르몬에 가깝습니다. 도파민은 야, 이거 해봐, 재밌을 거야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런데 도파민에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거예요. 계속 다음 단계, 다음 보상을 향해 가니까요. 우리는 이 점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보상을 설계하면 뇌가 이거 재밌는데? 라고 느끼게 되고 그럼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처음으로 침대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력서를 한 줄 쓰면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이력서를 한 문단 완성하면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듣는다.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들을 연결했어요. 뇌가 이 행동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네? 라고 학습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 일주일,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실직 후 3주차에 저는 드디어 뭔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뇌는 여전히 저를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초 규칙이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뭔가 해야지 하고 생각이 들면 5초 안에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5, 4, 3, 2, 1 카운트다운하고 바로 실행하는 거죠. 왜 5초냐면 뇌가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 시간이 딱 5초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5초가 지나면 뇌가 잠깐 이거 힘든 일인데 위험한 거 아니야? 진짜 해야 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일단 몸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막기 전에 행동으로 생각을 이기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뇌가 이거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샤워 후엔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책상에 앉고 이력서를 펼치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5초 규칙을 따르다 보니 점점 쉬워졌어요. 2분 규칙도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딱 2분만. 오늘은 이력서 전체를 완성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딱 2분만 써보자 라고 해보세요. 2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거든요. 신기한 건 2분만 하려고 시작했는데 5분, 10분, 30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동 걸 때만 힘이 들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쉽잖아요. 우리의 행동도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에너지가 많이 들고 일단 시작하면 뇌가 그 흐름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첫 주에 정말 2분씩만 이력서를 썼어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자연스럽게 10분, 20분으로 늘어났어요. 억지로 늘린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 쓰게 된 거죠. 뇌가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퇴직 후 한 달이 되었을 때 저는 리셋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신 후 창문을 엽니다. 이 두 가지 행동만으로 뇌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특정 신호를 만들면 뇌가 준비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잠자던 엔진이 부르르 소리내며 깨어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해야 합니다. 저는 물 한 잔, 창문 열기 이 정도로 충분했어요. 핵심은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뇌는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했어요. 하지만 3주일 정도 지나니 무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게 됐습니다.
뇌가 이 패턴을 학습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뇌가 이미 준비 상태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간단한 루틴이 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었어요.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 끝내야 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시작조차 못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70%만 하고 멈추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뇌는 미완성된 것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절정 부분에서 끝나면 다음 편이 궁금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심리를 역이용할 수 있어요. 일부러 조금 남겨놓으면 다음날 어제 거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거기서부터 하면 되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리면 다음날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력서를 쓸 때 항상 문장 중간에 끊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 문장을 완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훨씬 수월했어요. 내가 여기 마무리하면 되네? 라고 생각하니까요. 퇴직 후 6주가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면접 대기실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이 순간 자책이 밀려왔을 것 같았거든요. 아,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왜 이 회사에서 날 버렸지? 라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대신 나 지금 면접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진전인지 아세요? 뇌과학자들은 자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합니다. 자책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실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랑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책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 그 뇌에게 다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뇌에 우리 이제 움직이고 있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정리 끝나면 시작해야지,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기분 좋을 때 해야지라며 완벽한 환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뇌는 변명 만들기의 천재거든요. 계속 핑계를 찾아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 하면 되지. 다음 주 월요일이 딱 좋겠어. 그러다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이력서를 쓰겠지 라고요. 하지만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다른 핑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방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분이 100%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1%라도 움직이면 그게 0%보다 무한대로 나은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0에 뭘 곱해도 0이지만 1이면 거기서부터 곱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실패했어요. 어떤 날은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고 어떤 날은 이력서를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입니다. 뇌과학자들이 강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틀 연속 놓치지 마세요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틀 연속 놓치면 그게 패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뇌가 우리 이제 안 하는구나 라고 학습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놓쳤으면 다음 날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30초라도 좋습니다. 그냥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정말 힘든 날에도 최소한 이력서를 한 줄은 썼어요. 때론 정말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뇌에 우리 계속 진행 중이야 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신호 덕분에 다음 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퇴직 후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적어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무기력함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입사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무기력함이 밀려왔습니다. 새 직장도 결국 예전처럼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뇌는 여전히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은 불확실하고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무기력함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5초 규칙을 적용했고 2분 규칙을 사용했고 작은 보상을 설계했어요. 이번엔 훨씬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뇌과학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무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 자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도 무기력함에 빠져 있나요? 침대에서 나올 수 없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시작할 수 없고 자책으로 밤을 지새고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알아주세요. 그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생존 본능을 발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뇌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 방식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작은 보상, 간단한 루틴, 5초의 신속함, 2분의 부담 없음. 이 모든 것이 뇌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은 고장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흐름입니다. 강물이 막힌 게 아니라 잠깐 고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작은 파동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펜을 드는 것, 책상에 앉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동작 하나가 다시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다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요. 제가 처음 침대에서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그냥 오늘 5초 안에 몸을 움직이자는 작은 결정이었거든요. 그 작은 결정이 모여서 며칠이 되고 주일이 되고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은 하지 않음 자체가 아니라 하지 않는 나를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책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자책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실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랑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책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의 뇌에게 다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뇌에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뇌가 당신을 다시 움직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을 수도 없어요. 우린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몇 살이든 얼마나 오래 쉬었든 몇 번을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저도 45세에 직장을 잃었어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만의 첫 파동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뭐든 하나만 해보세요. 노트를 펼치든 물 한 잔을 마시든 창문을 열든 손가락을 움직이든 뭐라도요. 그게 당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당신을 바꾸고 모레의 당신을 바꾸고 결국 1년 후의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저도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었어요. 둘째 날은 샤워를 했고 셋째 날은 옷을 입었고 넷째 날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됐거든요. 당신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뇌과학을 이해했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알아요. 무기력함이 뭔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행동만 하면 돼요. 믿어보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뇌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방식이 현대에 맞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뇌는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작은 보상, 간단한 루틴, 5초 규칙, 2분 규칙. 이 모든 게 뇌와의 협력 방식입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이거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무기력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이 선순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